도안에 대한 소개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L이라고 다 크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도안을 저도 내고 싶어서 속상한 점은 개정판이 바로 나와버려서 저는 너무 흡족했어요. 드디어 마지막 내년이요. 내년이요. 뜻에 대한 열정이 울지 말. 많이 궁금해 주시고 드디어 마지막 11월, 12월 작품들입니다. 먼저 11월에 완성했던 카울이라고 하죠. 한국 말로는 좀 어색하긴 해요. 카울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보통 네거머라고 알고 계시거나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옷이나 디자인적인 고유 명사들은 저는 계속 사용을 해줘서 익숙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어쨌든 원작자가 카울이라는 형태를 가진 의도를 가지고 만든 옷이니까 우리는 제대로 된 명칭을 사용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입에 잘 붙지는 않지만 카울이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아리도 출연해 볼래? 낮잠 다 자고 일어나서 지금 여기저기 지붕거리고 있는 아리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리 약간 관종냥이라서 카메라에 담기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리 야옹 한번 해줘. 그래.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건 카울이라는 이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네거머인데 보온을 위해 착용하는 작품이고 이거는 이사거에서 부클이라는 실이 새로 나왔어요. 그 새로운 실을 소개하기 위해 이제 뜬 작품이거든요. 근데 그 부클이라는 실은 알파카를 소재로 한 실인데 굉장히 그래서 가볍고 보온성이 좋고 그리고 헤어리한데 간지럽지 않아요. 저 약간 아토피를 앓았던 이력이 있어서 간지러운 부분에 있어서 막 참을 수 있긴 한데 민감도가 또 낮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를 얼굴에 어쨌든 닿는 소재인데 부클로 카울을 만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이사거 측에서도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었다는 뜻이고 저도 실제로 착용을 해보고 만들고 했을 때 얘가 얼굴에 닿아서 가렵거나 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약간 존재감이 안 느껴지는데 할 정도로 가벼운 느낌이고 얘는 지금 그 부클사 딱 한 볼 들었거든요. 네, 도안에서 제시한 건 100g이긴 했어요. 네, 두 볼이 든다고 하긴 했는데 이거는 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로스를 많이 안 두는 손이라던가 뭐 코 잡을 때도 왜 실꼬리를 엄청 얼만큼 경제적으로 남기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실이 더 많아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로스가 안 남는 손이긴 해서 얘를 한 볼로 딱 끝내긴 했는데 이걸 떠본 수강생분들 중에 두 볼이 나온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두 볼째가 되게 아슬아슬하게 터뜨리느냐 마느냐로 결정되는 두 볼째였기 때문에 사실 뭐 이 갈라지는 부분을 경사도를 조금 더 완만하게 해서 짧게 한다면 한 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디자인이지 않나. 그리고 이 중간에 들어간 걸러뜨기 배색들은 사실 스크랩 얀이라고 하죠. 자투리실을 이용하라고 고안이 된 디자인이에요. 집에서 이 부클사와 바늘을 호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투리 실들이 있으면은 5g 내외로 들어가니까 충분히 사용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빨리 뜰 수 있고 이것도 아마 제가 추석 때 차에서 오며 가며 떴던 작품인 것 같아요. 양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떴거든요. 그래서 추석 명절 때 10월에 완성을 한 작품이라 명절 카울이라고 막 수강생분들한테 소개도 드리고 했었는데 얘는 자투리실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제 배색 때문에 이거를 모여로 하고 싶으신 분들도 사실 많기는 했어요. 근데 혼자서 이 모든 색을 다 구비하고 그건 근데 5g밖에 안 쓰는 거는 제가 판매자 입장이면서도 작업자 입장으로 생각해 봤을 때 조금 부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파티원을 모집을 하셔서 서로 소분을 하셔서 사용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이 배색 구간을 굳이 5색을 다 넣을 필요는 없어요. 2개만 넣어서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셔도 충분히 예쁘게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한번 고민해 보셔서 얘를 작업하시면은 되게 요즘 같이 좀 찬바람 불 때, 전 요즘 다시 마스크를 써야 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얼굴이 시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거 이렇게 하고 다닐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서 좀 추천하는 도안이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진짜 제가 역작이라고 할 만큼 너무너무 너무너무 공들여서 뜨고 공들여서 단추 찾고 기우고 다시 뜯었다가 막 온갖 난리를 친 작품이에요. 얘는 일단 무슨 패턴이냐면 케이토다마, 뭐 모사다마, 털실타래 이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저는 모사다마가 편해서 모사다마에 실려 있는 이제 디자인이고요. 얘가 가을호인가? 모사다마 가을호, 올해 가을호에 실려 있어요. 199호인데 거기에 실려 있는 도안이고, 보자마자 저는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데 원작은 사실 좀 많이 색이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되게 알록달록한 색이었는데 가을이기도 했고, 저는 막 좀 있는 듯 없는 듯한 애들끼리 모여있는 색을 좋아해서, 그러니까 있는 듯 없는 듯하다는 게 희미하다는 게 아니고 뭉쳤을 때 자기들끼리 막 서로 대비가 많이 되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배색을 뒀을 때 바탕색과의 이제 배색과의 대비는 괜찮은데 이제 자기들끼리는 서로 은은했으면 좋겠어서 고른 실이고, 얘는 실을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이쪽 배색이랑 걸러뜨기 부분은 옌슨이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지나가는 제가 순대라고 표현하는 요거는 제가 전에 올린 영상에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부분이 있으니까 그 영상도 한번 보시면은 도안에 대한 설명은 더 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다루마의 채비엇이라는 실을 사용을 했고요. 자, 얘는 가로로 뜨는 옷이에요. 그래서 별도 사슬코를 잡아서 이제 이 등과 앞이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인데, 걔를 뜨다가 이제 이 옆구리 부분에서 실을 씌워두고 다시 또 소매를 떠 내려가는 그런 식으로 왼쪽 뜨고 오른쪽 뜨고 해서 서로 가로로도 연결하고 세로로도 연결하고 마지막에 뭐 감침질도 들어갔다가 막 온갖 마감의 공정이 많은 그런 옷인데, 뜨고 나면 너무너무 만족하고 스스로가 너무 대견해요. 이걸 완성한 제가 너무 대단하고, 이걸 포기하지 않고 완성한 게 일단 대견하고, 그리고 이거를 제가 좀 많이 서두르는 느낌으로 완성을 했어요. 사실 시간을 갖고 했었어도 되는데 왜 그랬냐면 일본 출장 가서 헬가를 만나야 되는데 이걸 너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뜨개인들은 서로 이제 좀 예쁜 도안이 있으면 공유하고 싶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뭔가 이사거의 실로 이사거에서 낸 디자인이 아닌 걸 보여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워낙 유명한 디자이너고 디자인 회사고 이제 실 회사니까 거기서 발행된 도안들은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떠서 태그해주고 막 구경할 그게 많은데, 이렇게 그 실로 다른 도안을 떴을 때 어떤 느낌인지는 사실 헬가도 직접적으로 보지 않으면 어, 막 체감하기 어려우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를 좀 소개를 해주고 싶었고, 완전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했고, 이 디자이너 이름이 뭐냐, 나 이런 복잡하고 좀 품이 많이 들어가는 패턴을 나도 좋아한다 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결국 디자이너 이름도 제가 알려드렸고, 그래서 11월을 이 작품을 새벽까지 며칠간 뜨면서 완성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벌써 한 달밖에 안 됐나 싶으면서, 한 달이나 됐나 싶으면서 또 굉장히 감회도 새롭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작품으로 11월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12월. 12월 사실 오늘 크리스마스 이거 촬영하고 있는데 아직 5일 남았잖아요. 그 5일 안에 뭘 또 완성할 것 같긴 한데 일단 현재 완성되어 있는 것들만 보여드릴게요. 12월에 제가 이제 아무히브에서 나온 양말로 특강을 진행 중이에요. 사실 이미 1회는 진행이 됐고 2회차도 진행을 하려고 계획 중인데, 마침 아무이비
워낙 유명하신 작가님이잖아요. 1권도 대히트를 했고 2권은 1권보다 훨씬 더 히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사거실이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사거 정식 수입업자로서 이건 지나칠 수 없어 하고 보니까 평소에 그렇게 막 엄청 주목받던 실이 아닌 메릴린으로 또 메릴린으로 이런 걸 할 수 있어? 라고 생각될 만한 양말을 뜨셨는데 심지어 예뻐. 그래가지고 얘를 또 급히 떠보게 됐죠. 제가 뜬 거는 이 빨간 버전이고 이 옆에 원작 컬러는 뜨요가 작업을 했어요. 저희 남편이 작업을 했고 지금 둘 다 한 짝씩밖에 없어요. 왜? 아리 왜? 뭐 했어? 커튼 긁었어? 아리 일로 와. 일로 와. 엄마랑 있자. 자, 아리도 같이 있자. 그래서 요 양말 같은 경우에는 아직 둘 다 한 짝씩밖에 완성이 안 된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다들 아시잖아요. 짝이는 작품을 켤레 혹은 쌍으로 완성하는 게 보통 노력, 애정, 열정이 있지 않고서는 힘들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뜨요님 나머지 한 짝 언제 가능하신가요? 내년이요. 내년이요? 내년 언제 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가 올해는 힘들 수도 있고 내년 상반기 안에 반드시 켤레를 완성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저는 근데 왜 빨간 양말을 했냐면 검은색 실이 없었어요. 검은색 실이 없었어서 색깔을 바꿔봤는데 얘도 또 나름 나름의 분위기가 있지 않나요? 저는 얘도 참 예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사이즈가 다른 이유는 게이지 차이도 있고 서로 약간 16단까지 떠야 되는데 막 14단까지 떠버리고 말고 막 그래서 큰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다 뜨유님은 자기 사이즈로 떴나요? 라고 물어보던데 아닙니다. 제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저랑 뜨유랑 이렇게 사이좋게 0.5개씩 완성한 F5가 하나 있고 얘는 이제 따끈따끈하게 오늘 새벽 3시에 완성이 됐습니다. 뜨는 거는 새벽 3시에 완성이 됐고 뭐 실 정리랑 스팀까지 하는 거는 오후에 이제 작업실 잠깐 갔다 와서 했는데 얘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대바늘 강삭과 프로버 샘플과 함께 작업한 치마예요. 자, 요게 대바늘 강삭과의 라운드넥 프로버고 그리고 이게 똑같은 제출 작품인 치마 플레어 스커트죠. 분산 증감을 이용한 플레어 스커트. 그래서 요 스터디가 한 번 남아있는 이 시점에 어쨌든 완성작이 빠르게 나와서 매우 흡족하고요. 얘는 상당히 길어요. 지금 제가 얘를 자주 입는 롱스커트, 니트 롱스커트가 78cm짜리가 있거든요. 그걸 레퍼런스 삼아서 한 78cm 정도 나오게 떠야겠다 하고 계산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계로 민 실과 실제 이제 이거는 알파카 2하고 하이랜드를 섞어서 작업을 했는데 실제 실은 좀 더 처짐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80cm로 마감됐어요. 전체 길이가 80cm로 마감됐고 제 키가 159.5인데 발목 조금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이거는 착용샷을 조만간 한번 또 올려보도록 할게요. 인스타그램에. 그래서 오늘 새벽 3시, 25일이 되는 새벽 3시에 이제 F5가 된 분산 등감 플레어 스커트까지 저의 올 한 해 작품들이 완성이 됐고 사실 제가 공주과는 아닌데 어쩌다 보니 치마를 한 벌 더 뜨고 있어요. 그 한 벌 더 뜨고 있는 치마도 굉장히 노력하면 사실 오래 끝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 말고 현재 작업한 것들로만 올 한 해 20작품을 떴네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양말은 한 짝밖에 안 떴으니까 19.5가 돼야 되겠죠? 아닌가? 19.5죠? 양말은 한 짝이 0.5로 보면 19.5가 있고 아무튼 제가 수업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적인 응대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그런 와중에 틈틈이 짬 내서 운동도 하고 뜨개도 하고 되게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제가 올해 막 현타가 오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나 뜨개를 좋아서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뜨개를 못했지? 라고 생각해봤는데 20개나 떴어. 뜨개를 못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내가 되게 많은 일을 했는데 스스로가 되게 약간 좀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살다 보니까 한 게 없는 것 같아서 못했다고 느끼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숙제도 해야 되고 샘플도 떠야 되고 뭐 어쨌든 판매 증진에 도움이 되는 디자인도 찾아서 나의 스타일이 아니지만 남들이 좋아할 법한 것들도 떠야 되고 여러저러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방을 운영하는 선생님들은 다 공감을 하실 텐데 그래서 몇 개 못 떴다고 느끼는 걸 수도 있고 확실히 이렇게 20개를 떴지만 정말 재밌어서 금방 뜬 애도 있고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억지로 완성한 애도 있고 지금도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잠들어 있는 애들도 있고 한데 아무튼 올해 저는 20벌 정확하게는 19.5개의 F5가 나왔고 남은 6일 동안 한 개를 더 추가할지 말지는 또 저의 체력을 보면서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봐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방을 운영하는 사람은 1년에 몇 개를 뜨는지 궁금하시다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안에 여러분들이 혹시 떠보고 싶은 게 있다면 제가 정보도 같이 올릴 거니까 똑같이 떠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완성을 못하고 잠들어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한 번씩 들여다 봐주세요. 그럴 때는 이제 걔를 뜰지 말지를 과감하게 결정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숙제라서 반드시 내야 되는 거 말고 나의 열정이나 애정이 좀 사그러든 작품들이 있다면 이제 와서 다시 뜨면 게이지가 달라졌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차라리 아예 무로 돌려놓으시고 다시 작업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20개까지는 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0개보다 더 뜨면 좋긴 하겠지만 2024년에는 24년의 바쁨이 또 있을 테니까 근데 아무튼 제가 정신없는 와중에 이렇게 20개씩이나 뜰 수 있었던 건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서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수업을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물론이지만 저의 실질적으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벌어준 부분은 우리 직원분들, 민영님, 소정님이 저의 일을 정말 많이 도와주고 계셔서 이렇게 제가 강의도 많이 들을 수 있고 들으면서 과제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샘플이긴 하지만 디자인도 2벌이 나오고 했던 건 그 두 분들과 또 집에서 열심히 같이 샘플 떠준 뜨요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뜨요도 이 영상을 찍을 거예요. 찍을 거라서 많이 어색하겠지만 뜨요가 올 한 해 떴던 직장인이죠. 엄밀히 말하면 직장인이 과연 뜨개를 하면 1년에 몇 개를 뜰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또 직장인 시청자분들은 또 재미있는 포인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뜨요의 소개 영상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걸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